안녕하십니까. 순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야, 드디어 오늘이면 이재명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된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영장심사가 벌어집니다. 구속 기로에 이재명이 드디어 섰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이 돼서 아마 밤늦게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새벽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오늘 늦게 주무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아마 밤늦게 잔치국수 드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재명의 구속 우리가 제목을 저래 붙여놓으니까 마치 무슨 방송이 누구를 구속시켰는데 항상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까지 보여준 대한민국의 입법 폭거라든가 아니면 가짜 계단 유포, 뭐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 단식 쇼의 가짜, 이런 모든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이런 짓거리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됐든 문재인이 됐든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구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여드리는 거고, 적어도 이재명 정도라면 저런 짓거리하는 인간들은 빨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격리시켜야 조용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졌고, 그럼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얼마나 태클을 걸어왔습니까? 특히 가장 어이가 없던 건 국회가 일이 안 돼요. 안 되지, 국회가. 네, 국회가 이재명 하나 방탄하겠다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회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예로 따지면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럼요. 원래 따지면 표결이 이루어져가지고 김명수가 떠나자마자 이균영 대법원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방탄하겠다고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균영 후보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 지금 공석인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사법의 수장이 없다 이러면 상권 분립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하나 방탄하겠다고 민주당이 지금 전할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그 국회가 스톱된 게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원내대표가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되는 네, 거예요. 협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국회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기 박광원이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없기 때문에 공석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지금 본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이재명 방탄 못했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박광원이 개인 비리로 인해서 나갔다면 제가 그나마 좀 이해도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니라 이재명 방탄 못했다고 박광원이가 사퇴를 해서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뭐 지금 방금 우리 준 PD가 지적을 했지만 뭐 개인 아니면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상당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하루라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사실이 없어요. 더더욱이나 후쿠시마 계단 가지고 지금 들어누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 국회는 거의 방학이 됐어요. 이렇다면 7, 8, 9월 세비는 뺐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재명의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고 저는 오늘로써 정말 이제 마침표로 정말 찍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구속되는 그날, 우리가 잔치국수 먹는 날, 그게 바로 오늘의 마침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오늘 이재명이 걸어서 간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이 단식을 무려 22일, 23일, 20일이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도 안 타고 걸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건데요. 자, 이런 이재명. 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이게 지금 이재명이는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우리가 며칠 전에 보여줬는데 고영양제를 맞았던 그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약표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걸어가야지, 당연히.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89만 장의 탄원서를 내면서 압박을 가한다는데요. 89만 장을 냈는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 6명이 빼고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민주당 의원만 빠진 게 아니라 누구도 빠졌냐? 바로 당직자 보좌관이 무더기 이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당직자 보좌관까지도. 자,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 보좌관이 총 1512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28명만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3분의 1 이상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거의 못 받았다라고 봐도 과언일 정도고,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탄원서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주소도 마음대로 써도 되고 탄원서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네. 수십만 참여했다는 이재명 탄원서 한 명이 수차례 설명해도 못 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탄원서를 여러 개 내도 저 혼자서 10장도 낼 수 있고요. 저 혼자서 20장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원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방송에서 우리 준 PD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탄원서가 어떻게 된 건지 본인 서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서명이 가능하고 네, 중복도 뭐 중복해도 가능하고 이런 탄원서가 어디 있냐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우리 준 PD 방송을 보고 있나 봐. 네, 실제 가장 웃긴 건 바로 이거예요. 북한 김정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름에 북한 김정은 써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여가요. 네, 그런 탄원서를 지금 뭡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모아다가 이렇게 갖다 냈다.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게 사법방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이재명 구속에 역효과가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제 뭐 제 얘기 같습니다만은 탄원서를 직접 이제 내본 경우도 있고 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탄원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던 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원서는 어떤 이유가 되든 진정성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억울한 뭐 옥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진짜 우리 사회에서 그냥 풀어줘야지 거기 묶어놔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진정성이 첫째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분명한 탄원서는 어느 나름대로 격식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김정은 이름을 써도 그냥 접수가 될 정도라 그러면 이건 탄원서가 아니라 오로지 목표치에 뭐 100만 장 적어드리겠는데 그걸 받아다가 지금 현재 검찰보다는 지금 영장진단판사를 압박해보고자 하는 이런 압박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사법부를 파탄내게 만들고 법치를 흔들고 하는 이 꼬라지 제가 만약 판사 같으면 물어볼 것 없어요. 구속시켜야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민주당은 꼼수로 일관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실질 심사라는 것은 법리와 법리로 따져서 뭐 하는 겁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당이 직접 나서가지고 탄원서를 받지를 않나. 심지어 그 탄원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조작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탄원서가 한 명이 여러 장을 낼 수도 있고 이름에 북한 김정은을 갖다 써도 탄원서가 작성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탄원서가 작성이 되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구속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검찰이 준비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구속 실질 심사 뭡니까? 탄원서 때문에 구속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바로 판사의 성향, 그렇죠. 더 나아가서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법리적으로 이 이재명이 구속이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판가름함으로써 이재명 구속 여부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보시는 것처럼 구속 여부와 관련돼서 법리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꼼수, 자신들의 머릿수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이재명 구속 여부에 역효과가 될 것이다. 오히려 사법부를 방해하는 것이고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이재명 구속에 더 큰 사유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 번 해명령은 한 번 조작은 영원한 조작이라
이 계단 조작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조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탄원서를 많이 받아내면 제3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아니, 어떤 놈이 죄 짓고 가가지고 탄원서 뭐 몇백만 장씩 받아내면 그 뭐 죄가 안 된다 이러면 다 탄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증거 인멸 우리가 있느냐 아니면 도주의 우리가 있느냐 하는데, 사실 이제 유명세를 들고 있는 사람은 도주까지는 뭐 생각 안 하겠지만 증거 인멸에 대해서만은 확실히 법대로 가야 된다. 이걸 아마 검찰이 이번에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우리에게 국수 먹을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예요. 참 국수 좋아하는데 국수는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 대한민국의 국수다 우리가 없애버립시다. 네. 시커먹어가지고. 네네네. 자,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구속 여부가 갈라지는 건 바로 무엇이냐? 증거인멸 염려라는 겁니다. 증거인멸 염려.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성향이 증거인멸 염려 여부로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3건 중에 11건이 증거인멸 염려로 발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검찰이 뭘 준비했다고요? 바로 위증교사 녹취록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녹취록을 제시를 이미 했고, 증거인멸 우려 부각 방침을 지금 검찰이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로 준비를 했느냐? 이 위증교사 녹취와 관련돼서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600쪽의 의견서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1600쪽이 뭐 이 정도 되겠는데.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1600쪽 다 못 읽잖아요. 그렇죠. 1600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무려 4시간짜리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짜리 PPT에 1600쪽짜리 의견서에 가장 중요한 건 위증교사 통화 녹음도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의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돼서 검찰이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화영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옥중 편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좌파들이 난리가 났었죠. 이유인즉슨 쌍방울 방북육청 이재명의 사전 보고 안 했다라고 이화영이 기존의 진술을 뒤엎는 그런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때 설왕설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검찰이 잘한 거였어요. 그래요? 네, 검찰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털을 놓고 다 보고 네, 있네. 딱 이제 지들이 함정을 판 거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옥중서신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의 진술본복을 요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화영을 만나다가 야, 옥중 편지 그거 위에 좀 써달라고 한다. 그 위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네, 그러니까 검찰이 바라보기로는 이재명이 옥중 편지를 써달라고 이화영을 회유했고, 그 회유를 당한 이화영이 이러한 옥중 편지를 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검찰이 어떻게 알았냐? 녹취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녹취록이. 이것도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이걸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녹취록을. 이화영의 접견 기록 및 그 접견 가면 녹음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네, 그 녹음 기록까지도 검찰이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신규 여러분. 이재명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돼서 검찰이 굉장히 다양한 물증들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녹취록도 있죠. 1600쪽 의견서 있죠. 4시간짜리 PPT 있죠. 심지어는 이화영의 옥중 편지를 위에서 써달라고 이화영을 회유한 접견 기록과 녹취록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증거인멸 염려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꼬린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사실상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국민적 눈높이에서 지금 방금 우리 준 PD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이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둘째는 저 녹취록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일반 면회자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창구에 와서 유리창 건너 전화기를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 모든 건 다 그렇죠. 다 녹음하죠. 감옥 안에서는 다 녹취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이 면회를 오게 되면 일반 면회장이 아니고 이런 큰 사무실처럼,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 면회 와 보니까 그게 한 30평쯤 되는데요. 거기 이제 교도관 앉아 있고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이제 둘이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에 교도관이 모른 척 하니까 야, 이게 쓰다네 내가 하면 했겠지. 그게 녹음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변호사가 면회를 오게 되면 거기에는 그 CCTV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마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아무래도 그 CCTV는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그 변호사가 나중에 문제되면 대기실 네. 입으니까 그건 안 하려고 했던 거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아마 얘기를 했는 게 그걸 검찰이 딱 있다가 녹취까지 해가지고 잘 걸렸다 합니다. 주고받아고 그러니까요. 그냥 점검으로 들이민 거예요.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잘하고 있다. 검찰이 굉장히 뭐 하는 겁니까? 딱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국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괜히 준비한 게 아니에요, 신규 여러분. 이 괜히 준비한 게 아닌 겁니다. 네.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물만 끓이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한테 하나 미리 좀 말을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저는 오늘 이재명의 구속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은 가가지고 이제 뭐 검사도 받고 뭐 별거 이제 뭐 심사도 받고 맞아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러면 안 돼요. 교도관들한테 가가지고 안 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도관 분들한테 가가지고 다 커트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도관들한테 가가지고 예의가 없어.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무엇보다 또 이제 빵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빵에 들어가요. 빵에 들어가면 또 이제 거기 또 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 있죠. 자, 그럼 있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예의가 없어.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알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정치인들이니까 이제 똑똑한 살 확률이 높아요. 자, 일단 이제 그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구속 절차를 밟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는 뭐 지갑이 됐든 획대가 됐든 넥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금속으로 될 수 있는 모든 건 다 뺐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제수복을 받아야 되니까 홀랑 벗고 그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흔히 말로 벗은 상태에서도 이 뭐 몇 가지 검사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저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상한 소문 돌았는데 사실 이제 그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특수한 데다가 무엇을 숨겨서 이걸 나중에 극단 선택형 도구로 쓸 가능성이 있다 해서 모든 걸 초본 검사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이상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 붙어야 될 제수 남발을 딱 들고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하고, 이 제수도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촬영하고 옷을 받아 들고 거기서 주는 마지막 저녁을 먹고 이제 빵으로 갑니다. 그러면 철창문이 촥 열리면 제수 따라오세요. 따라가. 그러면 그 철창문이 한 3번쯤 열리면 이제 자기 방에, 당신이 지금부터 나갈 때까지 이 방에 있어야 된다. 아마 거기 가면 이재명이 물론 옛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좀 얘기는 되는데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거기 가면 이제 씻을 거 아닙니까? 진짜. 씻으면은 점이 있는지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과연 고추 잠자리가 있는지. 네, 저는 몰라요. 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고추 잠자리를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고추 잠자리를 키운다 그래서 고추 잠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빵에 가면 이러면 안 돼요. 안 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다 커트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예의가 없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재명은 특권 의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또 자기가 야당 당대표라고 다 뭡니까? 되게 특권, 권위적의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함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재밌는 일이, 지금 방금 이제 곧 잠자리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텐데, 네. 그 안에서 자신 스스로가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번 있는데, 흔히 말로 이제 교도관들이 안 볼 때, 그 빵에 그냥 붙어 있는 작은 그 화장실이죠, 그죠?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뭐 수도꼭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부어서, 이 간단한 샤워는 이제 가는, 그것도 쏟아지 걸리면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종합 목욕탕 비슷하게 이제 위에서 물 떨어진 샤워장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게 되는데, 이 지금 겨울이잖아. 물이 차가워서 방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거고, 결국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그 전체 다가 모여서 이제 샤워하고 네, 목욕하는 네. 뭐 긴 시간은 아닌데, 뭐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그 불법 탄핵 때 들어왔던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 다 우리 같이 했어, 전부 다. 땅 안에서 아이고 오랜만에 뭐 이랬는데, 이재명도 거기 안 들어갈 수 없는 계절이 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예. 탕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안 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이재명. 자, 이런 이재명을 지금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든 방탄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전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민주당이 누구를 뽑느냐? 바로 원내대표를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민주당이 원내대표가 사퇴됐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뽑는 것도 좋습니다. 뽑아요. 더 나아가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뭐 홍익표, 남인순, 김인석, 우원식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명들 아닙니까? 좋아요. 친명 뽑는 것도 거기서 거기라고 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원내대표를 뽑는 목적이 뭔가 국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여당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그렇지. 그렇게 원내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뽑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뽑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을 잘 지키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대위 없다고 천명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돼도 이재명이 뭡니까? 나가 떨어져도 비대위가 없다라고 천명을 하고 원내대표를 뽑자라고 지금 친명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이거 아마 당규에 당 대표가 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비대위가 구성이 되거나 네. 그게 상황은 누가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옥중에서 공천을 꼭 갖고 있겠다 이거야. 네. 이게 이제 이 나오는 원내대표 사인도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걸 기정사실하고 만약에 그 안에 있더라도 절대 그 공천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거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도장만 우리한테 찍어주라. 막 이런 형태대로 지금 서로 간에 교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당대표가 지금 감옥을 갔는데 아니 감옥을 가면은 당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대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뭐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뒤를 맡을 수 있는 그렇지. 누굽니까? 청내. 정청래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내대표 후보들 이재명 지키겠다 공개 선언을 해달라. 왜냐? 그래야지만 본인이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본인이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걸 이재명이 아는지 모르는지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옥중 출마 결제하라는 유시민의 말에 이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꼬린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잔치국수를 먹을 사람들이 친명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또 들더라고요. 좋은 찬스지. 왜냐하면 이재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정청래나 유시민이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밖으로는 같이 뭐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야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공천권을
내 입에 따라서 그쵸, 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진짜 솔직한 예로 마포구민 여러분, 정청래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게 도대체가. 아주까리죠, 아주까리. 아이고, 아니, 원내대표가 무슨 당대표 감옥 가는 거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러면 정당은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원내대표를 뽑아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새로운 어떤 당의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뺀질뺀질하게 나와서 하는 말을 봐요. 이 열받는데 이 정청래 지역구에 내가 한번 나갈까?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껍데기만 이재명을 씌워놓고, 알속은 친명계들이 먹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껍데기가 없으면은 비명계가 민주당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껍데기인 이재명을 꼬리는 시켜놓고, 이재명이 뭐 꼬리인이 되든, 이재명이 꼬리인이 안 되든, 솔직히 이 사람들은 저는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없어. 꼬리인이 돼도 어차피 공천권 우리. 꼬리인이 안 돼도 어차피 공천권 우리. 우리는 공천권 받아서 배지만 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든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말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댓글도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다수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손상의 TV를 개딸 여러분들이 자주 시청을 하시거든요. 나도 와야 돼. 네, 아유, 우리 정말 오전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손상의 TV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꼬린이 되면요, 저희보다 국수 더 빨리 먹을 사람들이 누구냐? 개딸. 친명계라는 겁니다. 개딸도 빨리. 네, 친명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박을 찾을 게 아니라 친명계를 의심해보고 친명계를 더 모아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을 정말 지키고 싶으면요, 본인들도 전부 다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요. 네,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재명 껍데기 씌워놓고 본인들 끝까지 권력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몰라? 나도 알겠는데. 자, 개딸들이 솔직한 예로 정청래나 고민정이 최고위원 사표 쓰라고 그거부터 닥달을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꼬린 됐다 이러면 원내대표부가 전체 다가 동시에 퇴진을 하고 진짜 새로운 진영을 갖춰서 가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은 정청래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뿐만이 아니라 친명계가 지금 그렇게 이재명을 껍데기 씌워놓고 가려는 것이다. 사실 친명계는 이재명이 감옥에 가든 이재명이 감옥에 안 가든 어차피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네, 다 가지치고 도랑치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개딸 여러분들은 수박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수박이 아니라 뭡니까? 친명계를 오히려 더 경계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재명의 구속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드디어 도래를 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어제 어떤 꿈을 꾸었냐? 이런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이 휠체어를 탈지, 지팡이를 짚을지, 두 발로 걸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자신이 한 말 그대로 감옥을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감옥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준PD가 저걸 보여주니까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인데 우리가 아마 이 숱한 방송에서 조국이 말하는 것도 현실로 그대로 오고, 네. 이재명이 말하는 것도 그대로 오고, 문재인이 얘기한 것도 그대로 오는데 사전에 이미 저 얘기를 퍼뜨려 놨으니까 아이고, 아마 우리 선생TV를 누가 볼 수 있다면 이 점이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말을 했으면 그런 좋은 것들이 올 텐데 전부 다 불길한 예감만 스스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차곡차곡 온다. 네. 그럼 이재명이 받아들이라고. 이게. 네. 당신 운명이야.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이재명 구속 기원 방송입니다. 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재명을 싫어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인간적으로 싫어서 구속 기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표님 말대로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입법부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민주당이 정당으로서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장 지금 뽑아야 되는데 대법원장 임명조차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이재명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놨다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 와중에도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나는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대표직을 고수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들어가서도 안 되는 그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사람은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들여보내고 당대표직 내려놓게 압박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팬덤 정치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경험자로서 우리 유창훈 판사님께 한번 건의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의 그 머릿속은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는 뭐 막판이다 뭐 어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쪽이 어딘가? 감옥 하는 밖에 없다. 왜냐하면 딱 시간 되면 먹을 거 갖다 줘. 또 시간 되면 계속해서 순찰을 돌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시끄러운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감옥 안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어 보면 아,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런 반성의 기회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 유창훈 판사께서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안에다가 좀 보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정말 이제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정말 오늘 국수 먹을 날이 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시라고요. 즐기시니까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재명의 구속실질심사 뭡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급함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기시면은 정명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년 만에 부활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 네. 10년 만에 부활하는 게. 부활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 무엇이냐? 오늘 10년 만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이루어집니다. 이야. 네. 문재인 정권 때 생략했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부활을 해서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 세종대로 오후 2시부터 6시 무려 4시간 동안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구속실질심사 언제 끝나냐? 이재명 결과 언제 나오냐라고 아마 기다리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기다리시는 날 동안,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시간이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헌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수병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행사에 참석해야 되고요. 10월 행사를 할 때 그 국군의 어떤 그 기상이라든가 또 이래 군이 행동 예하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크기에 대한 뿌듯함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행진을 하는데 네. 이걸 문재인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하는 게 네. 일령대로 왔겠지. 음. 이게 국민과 군의 그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관계 선상에서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군이 국민을 신뢰하는 이런 참 좋은 그 행사인데 이걸 문재인이 지 스스로 없애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중국이나 북한에서 야 그거 너무 우리한테 위협적이다 없애버려요. 이래서 없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도 군에 갔다 온 사람이 그래요. 명식이 뭐 공수특전단 출신이라는 게 그 내가 보니까 공수특전단 가가지고 어디 밥이 주는데 거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바로 국군 아닙니까?
근데 그 국군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말로 듣는 것보다 또는 어떤 소식을 접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정말 하나의 큰 뿌듯함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정도의 군비를 우리가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도의 국방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실제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 당연히 이것을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걸 윤석열 정부가 부활을 시켜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아마 많은 방송국에서 이것을 생중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야지, 당연히. 네, 당연히 해야죠. 네, 아마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광화문에 나가시면 돼요. 네, 직접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이거를 직접 시가행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아,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 국군이 이 정도의 국방력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시가 행진을 하게 되면 쫙 이렇게 진짜 그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똑같이 맞춰서 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군인들입니다. 진짜 뭐 많게는 6개월, 적게는 3개월 이상 연습을 통해서 그다음 이제 선을 보이는데 북한은 군인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근 1년 동안 그 연습을 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과 우리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있는 군의 모습을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제자들은 북한은 학생들을 그 교육을 시켜서 마치 그게 서방에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목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국군의 행사가 오늘 펼쳐지게 되면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인간이 문재인가 아닐까 싶어요. 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과연 이거를 볼지 안 볼지 너무 궁금하고,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할 수 있는 볼거리도 있겠지만 오늘 이재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아마 이재명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라면 민주당 내부 파열음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상희TV 오늘 새벽 끝까지 이재명 구속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순간 저는 물 올릴 거고요. 준비해놓은 국수 끓이고 국수 먹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